처음에 굉장히 비싼 값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요. 청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그 전에 결제했던 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낮은 가격으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갖다가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실손해서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고잖아요. 브로커는 전혀 문제가 자기네한테 손해가 되는 거 없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오늘 당장 수술을 하라고 하거나 수술을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브로커들이 안과와 결탁해 수술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술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생내장 수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업체를 차려 광고비 명목으로 수술비를 챙겼습니다. 강남역에 지금 안과 가면 60개, 70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규모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회사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만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환자를 소개를 해주면은 소개 대가로 환자 수술비의 한 30~40% 그렇게 회사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회계 처리는 홍보비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비온 뒤의 취재 결과 브로커들의 환자 유인 행위는 버스를 대절해 숙식을 제공하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에서 오는 환자들은 어떤 숙소라든지 편의를 제공해주는 경우는 좀 많다고 들었었어요. 관계자가 밝힌 이 홍보회사의 구성원, 브로커의 정체는 바로 실비보험 가입자 명단을 갖고 있는 전직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보험 영업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정보는 많이 알고 있겠죠. 백내장이 있고 수술이 필요한 연령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달라 그래서 브로커들은 환자를 알선하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까지 수술을 유도했습니다. 환자한테 페이백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브로커를 끼게 되면 브로커들한테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브로커들이 환자한테 일부를 갖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일부를 갖다 그럼 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비싼 값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요. 그 영수증으로 환자가 보험사에 자기가 가진 사보험을 이용해서 청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그 전에 결제했던 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낮은 가격으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의료법 27조 3항을 보시면 환자 유인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 불법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갖다가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그래서 교통을 편히 제공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다시 또 데려가주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환자한테 돈을 다 돌려주는 그런 부분, 일부분을 돌려주는 거죠. 다 불법 행위입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안과 비급여 진료비 제도 인식에 대한 전국 소비자 410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에 따르면 전문 중개인 소개, 브로커 소개로 의료기관,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할 병원 의원을 선택한 경우가 무려 6.8%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비급여 진료가 굉장히 의료기관의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렌즈 하나에 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다든지 이 상한제가 없다 보니까 의료기관은 이제 유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브로커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좀 무리하게 백내장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끔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발견되고 있어서 건수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브로커들의 환자 유인 행위로 백내장 수술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먼저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백내장 수술 중 사용하는 다초점 렌즈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실손 약관이 개정됐고 2016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입니다. 16년부터는 보험이 약관이 바뀌어가지고 실손보험에서 배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보장을 안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보험 브로커들이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2016년도 이후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시력 교정술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보장에서 제외한 것이죠. 그렇다면 2016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어떨까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백내장 실비보험 미지급 민원이 8,300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진료비를 일단 냈어요, 돈으로. 근데 나중에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까다로운 강화 기준 또 요건이 아니다 해서 지급을 안 하고 미루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죠. 소비자는 자기가 보험금을 실손해서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고잖아요. 미리 자기가 돈을 내고. 그러니까 보험 의료기관이나 브로커는 전혀 문제가 자기네한테 손해가 되는 건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백내장으로 인한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지급 기준이 강화된 것을 이유로 꼽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작년만 해도 1조 원에 추산되는 실손보험금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보험 지급 기준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더군다나 검사지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의료자문을 구한다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들은 백내장 수술의 실손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며 환자를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금,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니까 서둘러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유인한다든지.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면서 예후도 좋지 않고 부작용이 따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수술을 급히 하는 병원들의 특성은 처음 병원에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당일날 수술을 합니다. 수술 전에 눈 전체를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자체가 잘 됐는데도 시력이 잘 안 나오거나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다른 이상, 망막이나 녹내장, 또 각막이나 심한 안구건조증 등도 그 결과를 안 좋게 만드는 합병증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고 수술을 했거나 그냥 그 가볍게 생각하고 수술을 진행했을 때 뒤늦게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망막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요즘 나이가 드시면 생기는 황반변성,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 망막에 막이 있거나 근시가 심한 분들, 또 유전적으로 이제 망막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망막 수술 받던 경우에서는 감도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녹내장처럼 시신경에 어떤 이상이 있어도 시야가 줄거나 시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브로커 수수료 등 이 환자 유인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을 환원하기 위해 과도하게 수술비를 책정한다는 문제점도 보였습니다. 병원별로 수술비가 천차만별이지만 최근 1,400만 원까지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내장 수술과 실손보험,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첫째는 수술 받으시는 건 의료 행위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안과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십시오. 일단 백내장 수술은 응급을 다투는 급한 수술이 아니죠. 뭐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수술하셔도 가능합니다. 아주 소수에서 이제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지금 받으시는 노안 백내장이 있는 분들은 절대 급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이제 백내장 수술을 그 굴절 수술로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위가 잘 보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경을 쓰기 싫어서 무조건 한다든지 그런 굴절 수술을 취급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젊었을 때 100% 에너지를 모두 이용해서 보는 때의 시력과는 어느 정도 다른 시력 질을 느끼실 수밖에 없거든요. 침침하다든지 아니면 그 근거리상과 원거리상이 오버랩되면서 겹치면서 경계가 그 선명하지 않고 뿌옇다든지. 내가 젊었을 때의 눈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진 않습니다. 무조건 노안 백내장 수술한다고 젊어서처럼 모든 걸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많은 불편함은 이제 빛번짐이나 약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글레어 같은, 그러니까 그 눈부심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반드시 백내장 수술 관련한 이번 진료비는 2016년 이전에만 해당되고 이후에는 그 약관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가입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있어요? 이러면 무조건 된다고 하면서 유인을 하는데 거기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냥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실손 가입하면 좋다. 이래서 이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관이 어떤 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약관이 예전하고 변경된 것도 사실 작은 글씨로 돼 있고 모집인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면 그냥 가입하면 모든 실손보험이 입원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당한 의료 행위까지 매도되지 않도록 이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문제가 근절되어야겠습니다.